네, 지금부터는 앞서 김종대 의원과도 이야기 나눠본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의 군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NSC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에 이게 가까워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저 홍콩 같이 될 뻔했습니다. 홍콩 같이. 현재의 검찰 수뇌부와 야당 대표의 흠집내기에 기획된 정치 행위적 성격이 강하다. 이 공당의 당 대표까지 거기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토론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명예훼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기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어제 국회에 나간 것은요, 그 자유한국당의 부른 증인이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된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흘러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유한국당이 그 임태훈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의 증인이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임태훈 소장을 부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작년에 이제 최초로 불거졌고 작년 국감 때도 문제가 됐고 이번에 또 된 건데 네. 어떻게 이 자료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려고 한 거죠. 어제 국감장에서. 그래서 임태훈 소장 말고도 기무사 관련자들 이런 사람을 몇 사람을 증인으로 더 채택을 해서 불렀는데 임태훈 소장이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원본이라고 하는 문건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러니까 불렀던 다른 사람들한테는 질의도 못하고 정의하고 뭐 또 고성 오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모든 게 이 문건으로 결국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태훈 소장한테 되치게 당했다. 일단 상황 묘사를 한다면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준석께서는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 원본,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원본에 대한 어떤 신뢰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그 원본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네. 보는 것은 뭐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합수부에도 이 문건이 이미 입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문건의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는 그건 뭐 또 다른 논쟁점이니까 그거는 뭐 별개로 하더라도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건 그 기밀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실 군인권센터라는 게 무슨 그 국가 공식 기구도 아니고 사실 그냥 시민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혹시 무슨 뭐 커넥션이 있나 하는 걸 사실은 캐기 위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불렀다가 불렀는데. 지금 혹 때려다가 이제 혹을 붙인 셈이 됐으나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 요 앞서 있었던 우리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별장 접대 의혹과 좀 구조와 이 흐름이 좀 상당히 닮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선 요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라는 건 딱 두 개예요. 우선 저 판결 이틀 전이 D-2라고 하는 8일.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현재 판결 바로 그 기준으로 구체화됐다는 것. 그다음에 뭐 굳이 보탠다면 그 저거죠. 그러니까 이 동원 계획이 좀 더 상세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죠. 이 대목에서 거기에 문건 내용에 보면 NSC와 뭔가 공감대 등과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NSC가 열렸으니까 추론 그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NSC에 보고됐을 것이고 보고됐다면 당연히 당시 권한대행인 권한대. 네. 그 황교안 그 총리가 모를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다리가 사실은 너무 길어요. 왜? 우선 그 합수부에서 이거를 그 수사한 그 경위를 간단히 저희가 되짚어 보면은 무려
물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미국에서 도피해서 안 들어와서 안 됐다고는 하지만 수사가 마무리 안 됐다고는 하지만은 204명을 조사를 했어요. 90번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뭐 통화기록처에부터 모든 거를 다 문건까지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씨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이 마무리됐을 때 다 뭐라 그랬냐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요 구조를 보면 지금 NSC 보고가 됐느냐? 보고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예.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얘기는요. 조금 바로 그 점이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걸 이어서 이어서 말씀을 예. 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204명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군 인권센터에서 제기하는 것은 근데 왜 황교안 대표는 안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NSC가 등장을 하고 NSC를 통한 군 개입의 필요성을 공유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고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추론으로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도 이거는 확정이 아니라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NSC 회의에 이게 올라갔을 가능성과 그럼 또 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4번인가 NSC를 주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군경 합수단에서 이걸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불렀다. 그러면서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를 시키면서 참고인 중지를 시켜버렸다. 왜 유독 황교안 대표만 참고인 중지를 시키느냐. 불러서 일단 캐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본을 당시 합수단에서 입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임태훈 소장은. 그럼 이것까지 있다면 불러서 물어는 봤어야 되는데 왜 건너뛰느냐. 지금 임태훈 소장은 이걸 제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추론이라는 이제 임태훈 소장 이제 추론적인 이제 성격으로 이제 논리를 이제 폈는데요. 관련해서 그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해서 황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는 계엄사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그건 뭐 완전히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윤석열 별장 접대와 지금 닮아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왜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그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느냐. 서울지검장이기 때문에 안 했느냐. 그런데 1200페이지의 그 조사 보고서 중에 딱 한 줄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뭐 아는지 모르겠다는 뭐 하여튼 애매한 진술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갖고 불러다 조사하기는 어렵고 또 본인 진술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자 지금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오직 한 줄. 지금 이 문건에 당연히 NSC와 그 공감을 갖고 결정을 해야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근데 그걸 갖고 NSC에 보고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이거는 사다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닮았어요. 사다리가 멀 수도 구조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실행해 이거 내용상으로 쿠데타예요. 근데 형식상으로는 정상의 행정 절차가 될 거예요. 계엄령 발동이라고 하는. 네. 자 그러면 이 추론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 계엄령 발동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계엄령이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때 직무 정지 상태에 있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동을 하려고 한다면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네. 만약에 정말로 이게 실행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건너뛸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상식적 추론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것이 뭐냐면 이 문건이 작성이 된 게 몇 달 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어떤 탄핵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건이 작성이 됐다라는 것이고 네. 실행 계획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실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논의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최종 결재권자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군 인권센터의 문제 제기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합당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조사가 되든 수사가 되든 뭔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걸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 인권센터. 저는 사실은 이거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 황당하냐. 우선 이 당시에 이게 무슨 쿠데타 음모나 계획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국방부 장관이 이미 다 밝혀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원래는 이제 사실은 뭐 길게 얘기하면 저거 하겠습니다만은 이철희 의원이 그 전에 위수령 발동 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검토를 하다가 혹시라도 그 문건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수나 진보 양측 어디서도 이런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당신이 한번 검토해봐라 그러고 기무사령관한테 검토해보라 그랬고 그리고 본인이 보고받고 사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NSC에 보고되고 무슨 쿠데타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군에서 무슨 이런 계엄령 선포해서 쿠데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아마 1%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리한 주장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자꾸 제가 윤석열 그거가 닮았다고 생각하냐면 검찰이 아무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작전 계획과 개념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군의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 이런 건 개념 계획이라 그래요. 그냥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해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참수작전 짜잖아요. 그죠? 북한 지도부. 그러면 그건 도상으로 한번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걸 계획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북한 작전 계획 5029나 5027 같은 거 짤 때 네. 북한을 진짜로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체는 실행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밝혀진 걸 다시 고장난 레코드 틀듯이 들고 나와서 물론 뒤통수 맞은 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러나 저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좀 뭐 말씀드릴게요. 계엄령이라는 부분은 계엄령인 부분이 좀 말한 대로 작게 작전 계획이나 작게로 불리는 작전 계획하고 개념 계획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네. 만약 계엄령도 그 작전 계획이 아닌 작전 계획에 속하는지 아닌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제가 이제 확인됐지. 정황을 가지고 된 이게 거예요. 내용상 쿠데타라고 성격 규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D-Day를 3월 8일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3월 8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하나가 일단은 좀 걸리고 네. 두 번째는 그냥 한번 알아나 보라라고 국방장관이 지시를 하면 합참으로 해야지 왜 기무사로 합니까? 이거는 이미 작년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예요. 계엄령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 절차를 밟아서 발동이 된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담당하는 파트는 합참이지 기무사가 아닌데 왜 기무사가 나섰느냐. 이미 여기에서부터 뭔가 그러니까 일탈적 어떤 사선이 작동이 됐다. 이 두 가지가 제기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네. 하나를 더 덧붙이면 당시에 어떤 그 촛불 시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건덕지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 상태인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면서 D-Day까지 설정하는 것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제가 것이냐라는 조금 이제 문제예요.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작년에 진짜 지지고 볶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으나 이건 아까도 제가 왜 작전 계획이냐 개념 계획 얘기한 거는 그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실행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엔 너무나 엉성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김평론가 말씀하신 것에 그건 사실은 논리적 모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군령권을 갖고 있는 실제 합참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했으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무사라고 하는 데는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데요. 군령권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기도 한 거예요. 작년에도 계속 뭐 알겠습니다. 쿠데타라고 얘기할 때 예. 그런데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데- 내용이 요거만 얘기할게요. 요 제가- 내용이 예. 위수령 발동 요건이나 계엄령 발동 요건에 규정돼 있는 행정 저게 있거든요. 전범위.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재정리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 쿠데타 뭐 알겠습니다. 음모라느니 나라를 그냥 흔들어 놨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임태훈 대통령의 소장, 내용 중에. 임태훈 소장도 그렇고요. 지시해가지고. 그다음 한국당 일각에서도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실효성 부분은 실체 규명의 실효성 부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일단 오늘 정의당 같은 경우도 국정조사가 예. 필요하다라는 네. 어떤 당 입장을 내놨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는 보면 일단 그 수사는 불가피해졌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늘 중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거쳐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곧장 접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또 부지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 공방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 지난해 이미 했던 1차 조사의 결과도 그걸 토대로 해서 청문회든 국정조사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말끔하게 씻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굴곡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쿠데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굴곡지게 만든 주된 몇 번의 어떤 그러니까 사유가 알겠습니다. 있었던 거잖아요. 예, 제가 좀 바로 얘기할게요. 그 점 마지막으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딱 요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의 게임이에요. NSC 보고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서 고소를 하겠다니 검찰 수사를 해서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히고 첫째,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또 여당 의원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고소하지 말고 취하라고 윤석열 총장한테 압박하듯이 한결에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저는, 예, 제가 하나 질문. 수사로 명백히 밝히기를 좀 NSC에 그럼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는-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가. 저는 그게 NSC에 아니라고. 보고가 안 예, 됐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국방장관이 기무사한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그 얘기를 연장을 하면 이게 그러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다가 삐져가지고 갔다면 이 특정 세력이 만약에 특정 세력이 이거를 별도의 어떤 그 테이블에서 실행을 모의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거든요. 그거야말로 상상극장이죠.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이기 상상의 때문에 기초에서 국기를 흔드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제가 저 얘기할게요. 그런 식의 논리적 아주 사다리가 먼 추론에 근거해서 이건 국기와 관련되는 거잖아. 이런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사실은 이거를 외국 순방 중에 대통령이 특별수사단 구성해서 하라고 지시한 자체는 큰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김평로가 짧게 할 내용은 아니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 둘이 지금 의견 통일을 본 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지금 의견 통일을 본 거잖아요. 그 대신 나중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수사하지 끝냈으면 말라고 저 고소 취하라고 압박까지 말란 하여튼 말이에요. 수사까지는 가야 한다. 두 분 이렇게 입장을 좀 정리하는 거로 오늘 그 기무사 관련되는 그 문제 해보겠고요. 만약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김종인 평론가부터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오늘의 한마디요. 예. 진짜 전선은 따로 있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무사건이 아니라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예산안, 예. 뭐 이게 이제 그 뭐 재정 확대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대 담론보다 전선은 내 지역구 예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소리는 크겠지만 결과는 예년의 법칙에서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해이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뭐 맹자 말씀 그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밝히셨으니까 좀 속도감 있고 또 기업 잘하고 국민 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정수 모처럼 또 경전에서 이제 인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평시로 돌아가나요? 저는 또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